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알파 세대라고 불리는 초등학교 저학년 예비초 아이들 영어 학습의 해법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알파 세대가 어떤 아이들인지 살펴보고 이 아이들의 영어 학습의 해법, 그 해법이 될 스마트 해법 영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알파 세대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세대라고 하는 제너레이션을 알아야 합니다. 이 제너레이션은 같은 시대에 살면서 공통의 의식을 가지는 비슷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말하고요. 통상 15년을 주기로 구분을 하는데요. 우리 X세대, Y세대, Z세대 다 많이 들어보셔서 알고 계시죠?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X세대는 우리가 왜 전쟁 후 세대라고 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동생 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주화 항쟁과 학생운동으로 열심히 뛰었던 이 세대들이 이 X세대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정확하게 X세대는 1970년대생부터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Y세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베이비 부머 세대의 자녀 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0년대 그 인터넷이 확장되고 밀레니엄이 시작하면서 대거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높은 세대이고요. IT나 인터넷에도 굉장히 능한 세대가 바로 이 Y세대 밀레니엄 세대입니다. Z세대 같은 경우는 1997년생 이후부터를 말하고요. 바로 X세대의 자녀 세대입니다. 이 Z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이 쫙 설치되어 있던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2005년 등장한 유튜브와 함께 자라나서 유튜브 세대라고도 불리는데요. 다른 세대보다 훨씬 더 인터넷 환경이 익숙한 아이들이 바로 이 Z세대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알파 세대. 알파 세대는 현재 2010년생부터 앞으로 태어날 2025년생까지를 지칭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예비초등,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다 이 알파 세대인데요. 알파 세대 같은 경우는 Y세대, 밀레니엄 세대의 자녀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 알파 세대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다양한 인터넷 환경들이 너무나 익숙한 아이들이라서 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 돌잡이 때 스마트폰을 움켜쥔 세대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 알파 세대는 2010년 등장한 아이패드와 동갑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 중에 예전 2010년에 아이패드 등장했을 때 유명했던 GIF 이미지를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한 2돌쯤 된 아기가 오프라인 그림책을 펼쳐놓고 종이를 이렇게 넘기는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끝을 이렇게 미는 이미지 아마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디지털 미디어, 디지털 기기들을 학습처럼 놀이처럼 만났던 세대입니다. 또한 디지털 네이티브를 넘어서 AI 네이티브인데요. 실제로 태어날 때부터 등장했던 시리와 함께, 시리가 2011년에 등장했거든요. 시리와 함께 자라나서 이 아이들은 헤이 시리, 헤이 구구, 하이 빅스비가 너무나 익숙한 아이들이죠. 이렇게 기기와 초밀접한 상태로 자라는 아이들이 우리 알파 세대 아이들이고요. 유목학습자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유목학습자는 시청각 자료들에 대해 굉장히 관심도가 높고 영상적 자극에 민감한 아이들이 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디지털과는 굉장히 밀접하지만 오프라인과는 정말 최대치로 멀어져 버린 세대.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알파 세대입니다. 그래서 알파 세대는 디지털 온리 세대라고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이 너무나 익숙해서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와이파이 숲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이라고 알파 세대를 표현하기도 했죠. 텍스트보다는 이미지나 영상에 더 능해서 유튜브를 검색 엔진으로 활용하는 아이들이 바로 이 알파 세대 아이들이고요. 다양한 대량의 디지털 컨텐츠를 소비하는 컨슈머이면서 실제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디지털 컨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이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은 이것을 통해서 나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이를 통해 소통을 유지하죠. 거기에 이 아이들은 오프라인으로는 한국 시민이지만 인터넷, 온라인상에서는 어떤가요? 디지털 시리즌, 세계의 시민입니다. 결국 이 알파 세대는 디지털과 글로벌 연결성으로 중무장한 세대를 말합니다.
이 알파 세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무나 주목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모든 아이들이 21세기 출생자로 구성된 첫 세대라는 점이 주목할 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 생명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22세기까지 생존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열 첫 세대가 바로 이 알파 세대가 될 겁니다. 이 알파 세대는 2025년 얼마 남지 않았죠. 약 20억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25%를 차지할 거라고 합니다. 물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사실 평균 출생률이 너무 적어서 실제 이 시기에 대한민국 인구 중에 이 알파 세대 인구가 약 11%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은 전 세계에 있는 이 알파 세대를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음은 물론이고요. 여기에 막강한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할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전 세계 20억 명의 알파 세대 인구 중 절반인 10억 명이 아시아에서 태어날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현재도 이 아시아권의 다양한 이 문화적, 경제적 영향력이 전 세계에 엄청나죠. 앞으로 이 알파 세대가 점점점 자라면서 전 세계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거기 때문에 이 알파 세대를 주목하지 않는 기업은 미래가 없다라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알파 세대를 좀 만나보셨는데요. 이 아이들이 2020년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전 세계 12억 명의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떤가요? 우리 아이들이 도서관이나 박물관 등 다양한 체험 활동도 못하고 또 친구와 소통하는 것도 기존보다 단절이 되다 보니 이 알파 세대를 잃어버린 세대 혹은 코로나 키즈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2020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2013년생 같은 경우는 코로나 입학생으로 굉장히 슬픈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한글도 떼기 전에 방역 수칙부터 익힌 전무후무한 방역 세대이기도 한 게 바로 이 알파 세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알파 세대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해야 될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초부터 초등학교 1학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아이들은 사실 학교 생활이 거의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학습적인 측면보다 학교 생활적인 측면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이들이 7세 12월이 되면 취약 통지서가 각 가정으로 다 발부가 될 겁니다. 그리고 8세 1월이 되면 학교에서 예비 소집일이 있게 되죠. 아이와 학부모님들은 이때 학교를 방문해서 내가 다니게 될 학교를 좀 경험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습니다. 학교 생활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은 규칙적인 생활이 필수예요. 아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면서 사실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을 했지만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이게 다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학교 가기 전 우리 아이들은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하는 이런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다시 다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수업 시간도 우리 아이들이 적응을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수업을 하지만 사실 학교보다는 조금 자유롭죠. 그래서 학교 수업 시간 40분 동안 바른 자세로 잘 앉아있는 훈련도 필요하고요. 사실 코로나 이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10분 휴식 시간을 안 갖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아이가 화장실 가고 싶을 때는 수업 중에라도 손을 들고 선생님한테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훈련도 필요합니다. 학교 생활은 화면에 보시는 우유팩 따기, 글씨 쓰기, 젓가락질, 화장실 가서 뒷마무리 하기 등등등 모든 것들을 다 아이들이 스스로 해야 해요. 이 부분들도 미리미리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사물함에서 그 수업 시간에 맞는 교과서를 찾는다던가 내가 가지고 온 학용품, 준비물들 또한 스스로 잘 챙기고 정리정돈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 예비초부터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는 생활 습관을 갖췄다면 초등학교 2학년부터는 이제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습관을 좀 형성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무엇보다 영어 과목에 있어서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만나게 될 영어에 대해서 초등학교 2학년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무엇보다 첫 번째, 흥미가 중요합니다. 영어는 1년, 2년 공부하고 말 거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고 재미있게 만나게 해주는 게 제일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감이 필요해요. 영어는 언어죠. 그래서 실수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들리는 대로 충분히 내뱉어 보는 자신감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파닉스가 갖춰져 있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3학년의 학습을 따라갈 수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전 한글 좀 떼고 들어오는 것과 동일한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초등학교 3학년에 만나게 될 영어 교과서를 안 볼 수 없겠죠. 천재교육 영어 교과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목차 파트부터 볼까요?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영어 처음 만나면 알파벳부터 배울 것 같은데 화면 보니까 아니에요. Hello 인사도 하고요. How many apples? 무언가 질문도 하고요. 답하고 뭐 날씨도 묻는 등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아이들이 묻고 답합니다. 제가 화면 오른쪽에 아이들이 학습하는 이 표현들의 문법 구조를 좀 적어 놨는데요. 실제로 3학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이런 문법 사항들을 학습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법이 들어가 있는 문장, 문형들을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학습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 샘플 레슨 한번 만나볼까요? 레슨 9의 I can swim으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레슨의 첫 스타트는 듣기부터 시작을 하죠. 러닝 포인트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레슨에서 배우는 내용도 한번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묻고 답하는 말을 듣고 이해하고 실제 말하는 게 이 레슨의 목표이고요. 이 목표 아래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림 속에 있는 표현들을 듣고 또 충분히 따라 말해보는 활동까지 하게 됩니다. 리얼톡 화면에 보시면 실제 원어민의 대화 속에서 이 표현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룹으로 혹은 페어로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표현들을 묻고 답하는 수업 시간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듣고 따라 말하고 나면 끝이 아니에요. 읽기, 쓰기 활동도 들어가죠. 파닉스도 점검하고 단어도 써보는 활동도 하고 레슨을 마무리할 때는 화면에 보시는 쇼타임처럼 재미있는 이야기 안에서 롤플레이로 학습했던 표현들을 마무리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한 교과서는 오프라인 교과서뿐만 아니라 디지털 교과서로도 만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학습하는지 우리 샘플 레슨이었던 레슨 9을 디지털 교과서로 만나볼까요? Talk. Can you jump? Yes, I can. Can you dance? No, I can't. Look at me! Can you dance? No, I can't. Can you swim? Yes, I can. How about you? I can't swim. Can you swim? Yes, I can. How about you?
Ah, ah, dance. Ah, ah, hat. And right. Pinocchio, can you walk? Can you run? No!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오프라인 교과서뿐만 아니라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서 재미있게 듣고 따라 말하고 녹음도 하고 다양한 액티비티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과서까지 쭉 보셨는데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지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할 이 알파 세대 아이들 영어 학습의 해법, 그 해법이 되어줄 스마트 해법 영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앞서도 제가 우리 아이들은 유튜브에 굉장히 익숙하고 이 유튜브를 검색 엔진으로 활용하는 아이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시각적인 자극, 영상적인 재미를 추구하는 이 아이들을 위한 흥미로운 영어 학습이 필요하죠. 바로 HB 스마터. 한번 만나볼까요? 스마트한 시대 스마트한 학습을 위해서 스마트 해법 영어는 HB 스마터라는 태블릿을 통해 학습합니다. 아이들이 충분히 듣고 따라 말하면서 내 안에 많은 것들을 입력하고 이 입력한 내용들을 꼼꼼하게 다잡아줄 400여 권이 넘는 레벨별, 영역별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읽고 쓰면서 학습한 내용을 점검. 이 모든 과정은 선생님의 코칭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 안에서 앞서 보셨던 디지털 교과서와 HB 스마터가 얼마나 닮아 있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화면의 왼쪽이 디지털 교과서, 오른쪽이 스마터입니다. 영상과 교과서를 함께 공부했던 것처럼 스마터 해법 영어도 스마터와 교재를 통해서 아이들이 재미있는 학습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학습 게임과 액티비티를 활용해서 실제 아이들이 학습하는 내용들을 더 재미있게 흥미 위주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아이들이 학습한 내용들을 듣고 따라 말하고 녹음도 하고 레슨을 마무리할 때는 실제 잘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형태로 점검하고 확인했던 작업들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아이들이 학습의 목표도 알고 또 학습을 스스로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스마터 안에서도 아이가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 장치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교과서, 아이들의 학습의 근간인 교과서와 닮아있는 HB 스마터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재미있는 학습으로 실력을 쌓아갑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우리 아이들 집중력 굉장히 짧잖아요. 특히나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의 집중력이 최대 10분에서 15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짧은 집중력을 가진 아이들에게 집중해서 맞춰서 잘 학습할 수 있도록 스마트 해법 영어는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형성합니다. 스마트 해법 영어의 수업의 플로우를 보시면 아이가 충분히 스스로 학습하고 선생님이 코칭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아이가 학습할 때도 태블릿과 교재를 병행해서 수업하면서 학습의 매체를 바꾸다 보니 지루함을 줄일 수 있고요. 아이가 각각의 매체를 학습할 때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의 최대 집중력을 다 끌어모아서 그 안에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충분히 학습을 하고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아이가 이 맞춤 수업을 통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형성해 나갑니다. 여기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 양극화, 학습 격차가 커졌다, 학습 결손이 심화됐다라는 말은 다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벌어진 학습의 격차, 학습의 결손을 스마트 해법 영어의 튼튼한 커리큘럼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기초부터 탄탄하게 잡아갑니다. 스마트 해법 영어는 천재 교육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와 스마트 해법 영어의 20년에 가까운 노하우를 다
그대로 담아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영어의 4대 영역인 듣고, 읽고, 쓰고, 말하기와 파닉스, 어휘, 문법, 학교 내신까지 총 8가지 영역에 걸쳐서 400여 권이 넘는 레벨별 교재를 통해 실력을 꼼꼼하게 쌓아갑니다. 아이가 영어를 처음 하는 기초학습자라면 기초 영어 학습 습관을 형성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이렇게 학습 습관을 베이스로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영역별로 기초를 탄탄하게 쌓고 이 쌓은 기초를 베이스로 중등 과정에 올라가서는 영역별 심화와 실제 활용을 통해서 대입, 수능을 위한 영역별 기본기를 완성해 나갑니다. 이런 커리큘럼 안에서 오늘은 영어를 처음 만나는 알파 세대 아이들을 위한 기초 영어 학습 습관 형성, 스마트해법 영어의 초등 저학년 예비초 커리큘럼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아이들은요, 영어 공부를 위한 학습 습관과 영어의 센스를 동시에 잡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충분히 그 레터들의 소리를 인지하고 조합해서 단어를 읽고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 그리고 단어들을 읽어내려가며 스토리 안에서 이해하는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스마트해법 영어에선 HB 스마터 안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학습을 만나는지 잠깐 짧은 영상 보고 오실게요. 영상 속 입모양을 잘 살펴봐. A, and. 이번에는 영상을 보면서 함께 소리를 내봐. A, 아! 노래하듯 신나게 따라해요. 빠르게 따라하기. A apple. apple. ant. ant. A album. album. angry. angry. 듣고 소리에 맞는 그림을 골라봐. apple. apple. Us. Us. Album. Album. 빅터가 나올 때 소리를 집중해서 들어보고 마이크가 나올 때 큰 소리로 따라 말해봐.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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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rect! 네,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입모양 사진을 보면서 미러링 따라 말해보기도 하고 재미있는 액티비티 안에서 파닉스 훈련도 하고 단어도 읽어가는 연습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학습한 내용들은 오프라인 교재를 통해서 음가도 정리하고 단어도 읽어가면서 꼼꼼하게 마무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파닉스가 들어가 있는 단어를 문장과 스토리 베이스로도 만나는데요. 어떻게 스마트에서 학습하는지 잠깐 영상 보고 올게요. Look at the bear. It's brown. Look at the balloon. It's red. Look at the sea. It's blue. 퍼즐을 맞춰서 단어 학습을 해봐. br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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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듣고 신호에 맞춰 버튼을 눌러봐. br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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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색, brown, 갈색. Brown. brown, Brown. brown. 맞은 문장을 그림에 넣어봐.
Look at the bear. It's brown. 스토리 순서대로 그림을 골라봐. It's red. It's blue. It's blue.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재미있는 스토리를 듣고 따라 말하고 녹음도 하고 재미있는 액티비티를 통해서 정말 흥미로운 영어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학습한 내용들은 아까와 동일하게 오프라인 교재를 통해서 스토리도 점검하고 한 번 더 꼼꼼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아이들 요즘 문해력이 부족해요 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이렇게 문해력의 부족은 언어나 사고력 부족으로 연결돼서 초등학교 때뿐만이 아니라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수능으로 연결되는 이 모든 학습의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생활에 문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문해력을 키우기 가장 좋은 시기가 바로 우리 알파 세대 아이들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법 영어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이 문해력 부족을 채우기 위한 배경 지식 온라인 원서 도서관인 다북스가 있습니다. 미국 교과서 1위 출판사인 HMH사의 1000권의 이야기를 만나는 영어 원서 도서관인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회과학, 정치, 문화, 역사, 미술 등 굉장히 다양하고 방대한 주제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스마트법 영어에서는 만나기 어려웠던 다양한 어휘라던가 주제, 또 정보성, 문학성, 문형, 수려한 작가들의 다양한 이야기들, 다양한 글들을 통해서 배경 지식도 꼼꼼하게 채우고 이를 통한 지식의 확장도 가능합니다. 다북스는 스마트법 영어의 교재와 레벨을 연계해서 학습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아주 쉬운 책은 한 권의 단어 수 15개의 정말 기초도서부터 높은 레벨로 올라가면 3,000개 단어가 넘는 정말 수준 높은 도서까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낮은 레벨은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리 중심으로 가볍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레벨이 올라가서는 좀 더 다양한 넌픽션 위주의 주제와 문형도 어려워지고 다양한 소재로 아이들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이다 보니 아이들이 순서대로 쭉 따라가면서 학습을 하면 되는데요. 리딩, 스토리 읽기 전에 사전 학습 그리고 단어 연습도 하고 스토리 학습 후에는 단어도 점검하고 이해도도 점검하면서 충분히 다독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실제로 오프라인 북리포트에 연필 들고 꼼꼼하게 단어도 적고 다시 한번 나만의 생각을 적어보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체킹해주는 페이지까지 확인이 가능하세요. 자, 이렇게 스마트법 영어의 알파 세대 아이들을 위한 영어 학습의 해법 만나보셨습니다. 먼저 HB 스마터라는 흥미로운 태블릿 영어 학습으로 요즘 이 AI 네이티브 아이들을 위한 맞춤 학습이 가능하고요. 집중력 짧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학습의 주기, 학습의 패턴도 짧게 끊어서 자기주도 학습 습관도 형성하고 아이들이 충분히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튼튼한 학습의 기초를 잘 잡아서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이 병행되는 이 시대에도 아이가 끈 놓지 않고 실력을 잘 키워가며 배경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온라인 원서 도서관 다북스를 통해서 독서 습관도 잡고 아이들이 문해력 부족을 넘어서 언어력과 사고력도 키울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온택트 시대의 새로운 영어 교육을 선도하는 스마트법 영어의 수강생이 되시면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는 HB 스마터와 400여 권의 레벨별 영역별 교재 그리고 중학교 시험 내신 대비가 가능한 기출문제 중등영어 문제은행, 온라인 원서 도서관 다북스, 그리고 집에서 만나는 HB 홈스터디 숙제 앱까지 이 모든 것들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법 영어에 대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스마트법 영어 공식 유튜브 채널과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구독, 검색 꼭꼭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알파 세대 예비초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의 영어 학습의 해법 만나셨습니다. 우리 스마트법 영어에서 우리 아이들이 영어의 기초부터 실력을 꼼꼼하게 잘 쌓아가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